할아버지는 매번 왜 그래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나는 그냥 내가 만든 영상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73살 장성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민우는 이미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성호 씨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열리지 않는 영상 링크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장성호 씨는 그날 자신이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손자, 민우가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졸랐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할아버지를 귀찮은 존재 취급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 사이를 이토록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라서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벌인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그 끝에서 발견한 건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세대 간의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장성호 씨는 서울 노원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 그리고 고등학생 손자 민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8년째였고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손자와 함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3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죠. 학원과 숙제에 치이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집에 있는 시간마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성호 씨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처음엔 바둑을 청했습니다. 예전에 민우가 좋아하던 활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친구들과 게임 중이라며 나중을 약속했습니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로, 다음 주로 미뤄지더니 결국엔 성호 씨가 아예 말을 걸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우가 학교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자의 성장을 확인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젓가락 소리와 민우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 재훈이 가끔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지만 민우는 대답도 없이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며 변명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편한 쪽을 택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였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는 자신만 대화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민우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웃긴 사진, 동영상 링크, 이모티콘들이 쏟아졌지만 성호 씨만 그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답장 보내는 법도, 사진 저장하는 법도, 영상 여는 법도 몰랐습니다. 한두 번 물어봤지만 민우는 성의 없이 설명했고, 그나마도 너무 빨라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말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성우 씨는 점점 더 질문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바보같이 보인다는 생각,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성우 씨는 스스로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거 못한다고, 젊은 사람들끼리 하라고 포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 속도에 자신은 끼지 못한다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민우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할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호 씨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차 소리,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만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못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호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못한다고 선언해버린 자신이 어쩌면 가족들에게 짐을 떠넘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소외될 때 누구 하나 진심으로 다가와 천천히 알려주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말입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재훈은 회사 일로 바빴고 며느리 수지는 직장과 살림 사이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민우는 입시 준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날 때를 외쳤지만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가족 간의 온도를 재지 못한 모두의 오류였고 편한 것을 택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언제부턴가 자신이 늙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젊었습니다. 손자와 대화하고 싶고 손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민우가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밝게 웃는 민우의 얼굴.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할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바로 옆방에 있지만 그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아득히 먼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화는 어느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만든 프로젝트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아들 재훈과 며느리 수지는 즉시 칭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편집 실력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도 그 영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손자가 만든 거라면 무엇이든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링크를 어떻게 여는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민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우는 학원 가기 전이라 서둘러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핸드폰을 들고 다가갔을 때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몇 번 탭을 하더니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성호 씨 손에 다시 쥐어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호 씨는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민우의 입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매번 이러냐고,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짜증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영상은 재생되고 있었지만 화면 속 민우의 환한 미소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방금 전 민우가 내뱉은 말들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그 한마디가 성호 씨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자가 만든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됐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 됐습니다. 성호 씨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선 여전히 민우의 프로젝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카메라를 향해 설명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성호 씨는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로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손자 곁에 자신은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두워진 화면에 성호 씨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입꼬리, 흐려진 눈빛. 그는 자신이 정말 늙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시대에서 도태된 사람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 역할도 없는 건가? 그저 밥 먹고 자리만 차지하는 존재인가? 손자에게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민우의 영상을 보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호 씨도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영상 정말 잘 봤다고, 내가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말들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민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민우가 자꾸 멀어졌습니다. 손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깬 성호 씨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에게 그 하루는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손자와 멀어지는 하루가 또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호 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그 대화에 낄 수 없으니까요. 아들 재훈이 가끔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냥 괜찮다고, 나이 들어 피곤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짐이 된다는 말을,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수지는 시아버지가 많이 조용해졌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노인의 침묵은 금세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귀찮게 굴지 않아서 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호 씨와 민우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과거의 방식으로, 민우는 미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가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주들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뭔가를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의 격차, 세대의 차이, 바쁜 일상, 무관심.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용기의 결핍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건가? 이대로 손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릴 건가? 마음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그 목소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력을 보니 성호 씨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3번째 생일. 예전 같았으면 설레는 날이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주고 손자 민우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받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성호 씨는 그날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될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지만 며느리 수진이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생신 당일 저녁 식사 자리에는 성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재훈은 일찍 퇴근했고 민우도 학원을 빠지고 집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생일상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호 씨는 촛불을 끄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모두가 의무처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재훈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재훈이 스마트폰을 들고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여러 장을 찍고 나서 민우가 할아버지도 한번 찍어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사실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전엔 필름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달랐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핸드폰을 건네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요.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재훈이 알려준 대로 버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인지 화면이 자꾸 꺼졌습니다. 다시 켜려고 하니 카메라 앱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성호 씨는 이리저리 화면을 눌러봤지만 카메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웃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우가 참다 못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빼앗듯 받아들고는 몇 번 탭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이러냐고,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냐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러냐고. 그 말투엔 짜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성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생일날 가족들 앞에서 무능력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자에게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재훈이 민우를 나무랐습니다. 할아버지 생신날인데 왜 그러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말조차 성호 씨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아들이 손자를 혼내야 하는 상황이 비참했습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다시 사진 찍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억지로 몇 장 더 찍었지만 그 사진 속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아니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11월 저녁 공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코트도 안 입고 나왔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벤치를 비췄습니다. 성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가려진 밤하늘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패배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짐이 되는 할아버지, 기술 하나 못 따라가는 늙은이, 가족 모임에서조차 민폐가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지갑 안에는 민우의 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사진. 그때 민우를 안고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우는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민우의 성장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사는 세상, 손자가 쓰는 언어, 손자가 즐기는 것들. 그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걱정된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성호 씨는 곧 들어간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 갔다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냥 바람 좀 쉬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케이크를 싸놓았으니 나중에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고맙다고 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날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걸까요? 성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만 재생됐습니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엔 젊은 시절 읽었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등들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그중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무드 이야기 모음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책이었는데 반쯤 읽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호 씨는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밑줄 쳐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이 성호 씨의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자신은 너무 늙었다고, 이제 배울 수 없다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성호 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의 현자들이 나눈 대화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90살이 된 한 현자가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텐데 왜 배우느냐고. 현자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고. 남은 시간이 짧다면 더욱 배워야 한다고. 성호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손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했습니다. 기술의 장벽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손자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배우면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상관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느리다고 천천히 하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면 됐습니다.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손자와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그 첫걸음은 배움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제의 어색한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수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호 씨는 평소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이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데스크톱이었지만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노인 스마트폰 교육.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 복지관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까지 다양했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주민센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 기초 강좌가 시작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신청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받았습니다.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름과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신청이 완료됐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호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신청한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호 씨는 아무에게도 강좌 신청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또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의 도전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강좌 첫날이 왔습니다. 성호 씨는 일찍 점심을 먹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마치 첫 등교하는 학생 같았습니다. 주민센터 2층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성호 씨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성호 씨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부터 배운다고 했습니다. 강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 화면은 어떻게 켜는지, 앱은 어떻게 여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성호 씨는 집중했습니다. 노트에 필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느려서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강사가 격려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고, 조금만 하면 금방 익숙해진다고. 성호 씨도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막막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된다고. 함께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2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성호 씨는 땀이 날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뭔가를 배웠다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카메라 앱 여는 법, 사진 찍는 법, 갤러리에서 사진 보는 법.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성호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창밖 풍경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갤러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성호 씨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시도조차 안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할까봐, 또 창피당할까봐 아예 시도를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성호 씨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메시지 보내는 법, 영상 보는 법, 영상 통화하는 법.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 모든 걸 배우고 나면 민우와 다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공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오늘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손자와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성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성호 씨는 민우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성호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주민센터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매번 출석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노트는 필기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려다 엉뚱한 것을 눌렀습니다. 앱을 열었다가 어떻게 닫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보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집에서 복습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또 안 되면 또다시.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카메라 앱을 자연스럽게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어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던 어느 날 강사가 영상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유튜브 앱을 여는 법, 영상을 재생하는 법, 공유된 링크를 여는 법까지. 성호 씨는 그 수업에 특히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우가 보냈던 그 영상을 보기 위해 필요했던 기능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성호 씨는 강사에게 따로 질문했습니다. 단톡방에 있는 영상 링크는 어떻게 여는지 물었습니다. 강사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링크를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열기를 선택하면 된다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곧바로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민우가 보냈던 프로젝트 영상 링크를 찾았습니다. 3주 전에 공유됐던 그 링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길게 눌렀습니다.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열기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유튜브 앱이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민우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감 있게 카메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했고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성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영상을 3주 전에 봤어야 했는데, 그때 민우에게 바로 칭찬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문자 보내는 법도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단톡방이 아닌 민우와의 개인 대화방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짧은 안부였습니다. 성호 씨는 메시지 입력창을 눌렀습니다. 키보드가 나타났습니다. 느린 속도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자판이 작아서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10분이 넘게 걸려서 겨우 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만든 환경 프로젝트 영상 잘 봤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오타는 없는지, 이상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말풍선이 나타났습니다. 성호 씨 자신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쓴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핸드폰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우도 학원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성호 씨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바쁠 수도 있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신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호 씨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옆에 작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일일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읽었으면 됐습니다. 전달됐으면 됐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호 씨는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계속 배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익혔습니다.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성호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도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좌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강사가 영상통화법을 가르쳤습니다. 성호 씨는 집중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민우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성호 씨는 그 종이 한 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73년 인생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수료증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배운 것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가끔 이모티콘도 보내봤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다들 스트레스도 풀 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성호 씨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성호 씨는 뒷좌석에 민우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상황이지만 성호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수목원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재훈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한번 찍어보시라고. 성호 씨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성호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신 있게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웃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우도 눈이 커졌습니다. 성호 씨는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찍었다고, 언제 이렇게 배우셨냐고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냥 조금 배웠다고, 별거 아니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산책을 계속하며 성호 씨는 계속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가족단체 사진, 부부 사진, 민우 혼자 사진까지.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호 씨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환경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상 정말 잘 봤다고, 편집이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영상을 본 거냐고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봤다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 씨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호 씨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민우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성호 씨는 지나가려다 민우의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다고, 신기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뭐라고 물었는지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70 넘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배우셨는지 문자를 보내셨다고, 솔직히 좀 귀엽다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민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들이 가서 사진도 찍으셨다고. 진짜 신기하다고. 우리 할아버지 뭔가 변하신 것 같다고.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냐고. 민우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어쩌면 자기가 그동안 좀 차갑게 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웃긴다고.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배우는 거. 민우는 그렇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귀엽다는 말, 웃긴다는 말, 신기하다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운 게 손자에겐 귀엽고 웃긴 일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노력한 자신의 모습이 친구들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성호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던 그 문자. 10분 넘게 걸려서 완성했던 그 짧은 문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해도 웃음거리구나. 배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여전히 손자에게 자신은 그저 귀여운 할아버지, 신기한 할아버지일 뿐이구나. 성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료증도, 배운 기능들도, 오늘 찍은 사진들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손자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건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성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자신은 그 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아 올린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존중이 아닌 귀여움의 대상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성호 씨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질문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노력해봤자 소용없는 건가? 손자와의 진짜 소통은 불가능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 새로운 상처만 깊이 새겨졌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성호 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핸드폰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들을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시냐고. 성호 씨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도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다시 가족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왔습니다. 사회 시간에 세대 간 소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제였고 민우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민우는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책도 찾아봤습니다. 세대 차이, 디지털 격차, 소통의 부재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민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 가족들의 무관심. 모든 게 할아버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낸 그 짧은 문자. 영상 잘 봤다는, 자랑스럽다는 그 말.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셨을지를,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지를, 그리고 자신은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더 부끄러운 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귀엽다고, 웃기다고 했던 그 말들.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배우신 걸 가볍게 여겼던 자신의 태도. 민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과제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민우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우가 먼저 할아버지 방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힘든 일 있냐고.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세대 간 소통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고요. 성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할아버지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뭘 물어보시면 귀찮아했고 도와드리는 것도 성의 없이 했다고. 특히 그 영상 링크 때 한 말이 너무 심했다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이제야 생각하게 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성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자 보내주셨을 때 사실 정말 놀랐다고. 어떻게 보내신 건지 신기했다고. 그런데 자신은 제대로 된 답장도 안 했다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그리고 최근에 친구들한테 한 말도 잘못했다고. 할아버지 노력을 귀엽다고 웃긴다고 말한 게 정말 잘못된 거였다고. 할아버지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가 자신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양심상 고백하는 걸까요? 어쨌든 민우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배우고 싶다고. 할아버지한테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배우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시간에 대해서도 듣고 싶고,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도 알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훨씬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스마트폰 쓰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인내심, 끈기, 배우려는 자세. 그런 것들이요. 성호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자신도 미안하다고, 손자에게 짐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짐이 아니라고, 자신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게 잘못이라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 그날부터 둘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방에 들렀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호 씨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우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성호 씨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하나씩 익힐 때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성호 씨도 민우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바둑도 다시 가르쳤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민우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까지. 민우는 신기하게 듣고 메모까지 했습니다.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료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민우는 교단에 섰습니다. PPT를 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70대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신 이야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깨달은 이야기. 민우는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라고. 그리고 진짜 소통은 한쪽이 가르치고 한쪽이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라고.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기술을 배우셨지만 자신은 할아버지에게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인내심, 겸손함, 끈기, 그리고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음을 잇는 다리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용기라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정말 좋은 발표였다고. 실제 경험이 담겨 있어서 더 감동적이었다고. 민우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듣고 싶은 건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민우는 발표가 잘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수고했다고, 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찍어준 발표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둘은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속 민우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성호 씨의 눈가가 또 촉촉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성호 씨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민우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이런 발표 못했을 거라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우가 발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훈과 수진도 뿌듯해했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성호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탈무드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밑줄 쳐진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배우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바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배우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호 씨와 민우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앙공원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우가 할아버지께 영상통화 거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멀리 계신 친척들과도 얼굴 보며 통화하실 수 있다고. 성호 씨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연습 삼아 민우와 영상통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호 씨가 배운 대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민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손자의 환한 미소. 성호 씨도 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화면이 두 사람을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화면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연결의 도구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우가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화면 너머 멀어졌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화면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마음 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가족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보내고 가끔 손자에게 응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모티콘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와 주말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에게서 스마트폰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자고. 이번엔 타이머를 사용해서 다 같이 찍자고. 성호 씨가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타이머 설정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거치대에 놓고 설정을 마쳤습니다. 10초 후 찍힌다고 말하고 재빨리 가족들 옆에 앉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성호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셔터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호 씨의 미소가 가장 밝았습니다. 민우가 그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성호 씨도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재훈과 수진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다고. 성호 씨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에도 나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멀어졌던 할아버지와 손자. 이제 그들은 화면 안에서, 마음속에서,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